22번하고 23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22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 A가 분해되는 반응이고 BA가 BB하고 CC로 분해된다. 그림은 실린더 A에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퀴즈에 따른 전체 밀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X와 Y에서 A의 질량은 WX와 WY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보자. 다른 값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밀도가 2분의 5에서 쭉쭉쭉쭉 감소해가지고 1로 해가지고 1에서 딱 유지가 되었대. 1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밀도가 1이 되었을 때 반응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분해가 다 끝난 거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겠지? 반응이 끝난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값이 밀도밖에 없어요. 밀도를 써먹어야 될 건데 밀도 그대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밀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밀도는 뭐분의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나? 부피분의 질량값이야. 그러면 부피도 안 나와 있고 질량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막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질량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맞나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디에만 반비례 하는 거? 부피에만 반비례 한다. 그 부피에 반비례한 건 어디에 몰수하고 똑같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밀도를 뭘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럼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밀도가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2분의 5니까 얼마? 5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5니까 5분의 4, 1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몰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이 요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반응이 끝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 5분의 3몰일 때가 얼마? Y지점인 거고 여기가 X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냐라고 보는 거야.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생각을 이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나왔어요. 질량을 써먹어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부피도 써먹어야 되지만 부피만 못 써먹지. 질량도 알아야지 부피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질량을 어떻게 써먹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걸 떠올려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질량을 써먹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문제는 쉬워졌죠? 반응식 적어볼게요. EA가 BB하고 CC로 생겨나는 반응이래. 그런데 지금 B하고 C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A가 분해돼 가지고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생성물을 어떠한 물질이라고 놔버려도 상관없지.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반응을 EA가 DD로 생겨나는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되겠어요? 이 상황인데 봐봐. 반응 전에는 몰수가 얼마였어? 5분의 2몰이었지. 반응 후에 몰수가 1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5분의 2몰이 반응해가지고 1몰이 생겨났어. 그럼 몇 대 몇으로? 5분의 2 대 1로 반응한다고 보면 되겠죠. 반응이 끝났을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얘가 5분의 2몰이 반응하니까 얘가 1몰이 나왔어요. 싹 다 반응했다고 하면 A를 놓고 모두 분해시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D 값이 얼마? 5. 그래서 반응 전체는 2A가 반응해서 5D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찾아냈으니까 2A가 반응해가지고 5D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
했을 때 Y지점 봅시다. Y지점일 때 전체 몰수가 얼마야? 5분의 3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반응 전, 중, 후라고 하면 A가 얼마 있었던 거? 5분의 2몰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Y지점은 어떤 지점이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반응 중간인 거지. 반응 중간이니까 A도 존재하고 D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반응이 감소했대요. 얼마만큼 A몰에 해당되는 만큼의 A가 분해되었다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5분의 2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생겨나는 거는 2대 5로 생겨야 되니까 2분의 5 A만큼이 생겨나야 되겠지. 플러스로. 그래서 이게 2분의 5 A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거 전체의 몰수가 얼마?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5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것이 5분의 4만큼 돼야 되겠죠. 왼쪽에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A를 계산을 하면 15분의 4가 나옵니다. 15분의 4. 그러면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15분의 4고요. 반응한 A의 양. 그리고 이 D를 봤을 때 A를 계산하면 15분의 4 넣으면 얘가 3분의 2가 나와요. 15분의 4 곱하면 되겠지. 여기서 15분의 4를 넣어서 빼면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2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Y지점에서 A의 질량, A의 몰수는 15분의 2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지점에서 A의 몰수는 얼마냐고 하면 5분의 2고 Y지점에서 A의 몰수는 15분의 2예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X와 Y에서 A의 질량을 물어봤지. 알고 있는 건 뭐야? 몰수하고 질량은 비례하죠. 같은 물질이니까. 요거 방금 했던 말 이해되겠어? A는 같은 물질이니까 몰수가 많으면 질량도 많을 거예요. 그럼 W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은 WX분의 WY는 몰수 비교라는 거지. 얼마? 5분의 2에 15분의 2. 답은 3분의 1.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까다로웠던 문제지만 제일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제일 처음 여기 질량 되어 있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찾아가지고 주어져 있는 밀도를 부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밀도 관련해 가지고 한 3차 시전쯤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밀도가 나왔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질량값을 모를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23번도 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A는 반응 개수다. A는 정수구나.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반응 개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정수다. 표는 M몰의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완료시켰을 때 첨가 반응이네.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몰수비를 넣어준 B의 몰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나와있고 이게 B의 몰수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 그러면 딱 보세요. B의 몰수를 2몰 넣었을 때 3몰 넣었을 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 몰수가 지금 자료가 2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두 식으로부터 어떤 것을 찾아내가지고 세 번째 조건에 써먹으라는 뜻인 거지. 문제 보면 딱 이게 필이 와야 돼요. 이제 A는 M몰이 들어가 있어. A는 M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B를 2를 넣었을 때 결과가 나와 있고 3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와 있어. 그럼 식이 2개가 나오겠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B의 몰수 첫 번째 이 편지상 이걸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점 한번 먼저 봅시다. 검은색으로 할게요. AA가 B하고 반응해가지고 이 C가 되는 반응에서 전중후 이제 전중후 쓴 건 약간 좀 익숙하겠죠?
M몰이 있고 2몰을 넣었어. 질량 필요 없지? 지금 다 몰수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맞나요? 여기에서 A가 이만큼 들어있는 상황에서 A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B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B부터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로 되겠구나.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A가 먼저 다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B가 먼저 없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대 A 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A가 될 거고 여기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걸 따지면 M-2A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반응물분에 생겨난 생성물 물수니까 남아있는 반응물 얼마? M-2A 생겨난 거 4. 이 값이 얼마예요?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M-2A equal 1이라는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식 봅시다. 두 번째 식에서 AA가 반응해가지고 B 반응해서 이 C가 생겨나는 반응인데 똑같이 두 번째도 M만큼 남아있어요. B를 3만큼 넣었어. 그러면 또 B가 먼저 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중 후 하라고 하면 여기가 3A가 될 거고 6이 되겠지? 그래서 M-3A가 6 이렇게 될 거고 이걸 계산해보면 M-3A가 6 이퀄 6이 돼요. 이렇게 되면 M-3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봤던 첫 번째 식, 첫 번째에서 했던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보면 A 값이 안 나오죠? 불능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얘가 B가 반응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한계 반응물이다? 두 번째에서는 A하고 B가 반응해서 이 C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M하고 3이 있을 때 M이 다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대 1이기 때문에 A분의 M일 거고 여기는 A분의 2M이 되겠지. 1대 B하고 C가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A분의 M 그리고 A분의 2M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 생겨난 생성물의 몰수 얘를 계산을 하면 A는 4가 나오고 M은 9가 나와요. 첫 번째 식 여기 있는 첫 번째 식하고 요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면 A하고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 그대로 하면 되는 거겠지? 세 번째까지 해볼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세 번째 식을 써보면 세 번째 A하고 B가 반응해서 이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M하고 얼마만큼 넣었냐면 2분의 9를 넣었어요. 근데 M이 얼마? 9라고 했었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반응 전, 중, 후 A가 4고 하니까 전중을 써보면 그러니까 9만큼 있었고 2분의 9만큼 있었어요. 4대 1 반응이지?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마이너스 9 해가지고 0 여기가 한계 반응물이 될 거고 4대 1로 반응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만큼 반응해야 되고 얘는 2분의 9만큼 생겨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4분의 9, 2분의 9 그래서 x가 얼마? x는 남아있는 물질의 몰수분의 생겨난 물질의 몰수 하니까 얘는 2가 돼요. 그러면 x 곱하기 m은 얼마? 18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2번하고 23번은 23번이 조금 더 까다로웠을 거고요. 22번도 어려웠던 문제긴 해요. 근데 쌤이랑 같이 유형을 조금 보긴 봤잖아요. 이게 유형을 봤으니까 절대 이제 뭐 푸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조금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주었던 풀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또 개별적으로 또 좋은 풀이가 있으면 또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어려운 것들만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계약을 하면 양적 관계 문제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나눠줄 테니까 그거 보고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시다 다시. 자, 여기까지 한번 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